하춘수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오늘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탓에 다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최근 54단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가 대구대 사태 해결을 위해 내일 학교법인 이사들을 불러 해임 절차에 돌입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육군 54단 훈련병이 당뇨 합병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병 신체 검사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이 씨는 이틀 뒤 가장 심한 상태의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으로 의식을 잃은 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원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군에 입대한 20대 청년이 갑자기 찾아온 당뇨 합병 증세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 국방부가 한 달여 만인 오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병 신검 때 간 기능, 간염, 에이즈 등 5개 항목만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장 기능, 공복 혈당 등 11개 항목을 더 검사하고 정밀한 검사를 위해 군의관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병 질병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분대장과 소대장, 중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국군 대구병원 군의관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접촉이 있었으면 명확했을 텐데 근데 그도 이야기했다고 하고 참전 직원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 국방부는 그러나 진료를 담당했던 군의관이 당뇨를 의심해 내과 진료를 환자에게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놓고 애가 치료를 받으라고 내과 진료 요구한 기록도 없으면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아래층 이웃 간에 갈등을 빚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가 갈수록 지나칩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주부 69살 A씨는 소음을 따지려고 윗집을 찾아갔다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기에 이르렀고 윗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좀 있었는 거예요. 이날 좀 시끄러웠겠지. 어제도 좀 시끄러우니까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가지고.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어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윗집 어린이가 뛰어다녀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고 이에 윗집에 사는 C씨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며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 다짐을 벌여 2명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제기된 민원은 127건. 해마다 10%씩 늘고 있고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 불미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곳에서의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상호 조심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윗집, 아랫집 모두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문제로만 남겨두기보다는 공동주택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등의 행정적, 제도적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인 성지 순례단 테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안동의 한 교회도 오는 5월 말 9박 10일 일정으로 테러가 발생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포함해 3개국 성지 순례에 신도 25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이번 테러 이후 현지 여행사와 연락이 안 된다고 밝히고 신도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순례 코스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오늘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은 경북이 더 큰 도약과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역동적이고 강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경북 시대를 열기 위해 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조만간 시장직을 사퇴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하춘수 대구은행장이 전격적으로 용퇴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점이 미묘한데 하 행장은 출마를 위한 사퇴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장 임기를 1년이나 남긴 하춘수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이 전격 용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춘수 회장은 3년간의 DGB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4달 끝나기 때문에 남은 대구은행장 임기를 채우기보다 레임덕 현상을 막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대구은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에 그 분란도 예상이 되고 또 지금은 영업에 열중할 때인데 그래서 후배들에게 용퇴를 함으로써 길을 터주면 정치권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입길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는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거취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융과 그 은행을 떠나서 어떠한 다른 직종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 능력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고 출신으로 44년간 대구은행에 몸담아온 하춘수 행장은 무엇보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당기 순이익의 10%를 지역에 환원했습니다. 5년간 대구은행의 자산을 45%나 신장시키면서 내실을 다졌고 현재 총자산 4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DGB 금융지주를 설립해 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그룹이 뿌리를 다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경남은행 인수가 좌절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내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5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지역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오늘 경북 도의회에서 확정됐는데 일부 읍면 지역이 동지역과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의회 소속 지역구 의원은 16명, 절반인 8명은 동지역, 나머지 절반은 읍면 지역에서 각각 선출해왔습니다.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구 개정안은 동지역과 읍면 지역을 하나로 묶어 2명을 선출하는 도농통합 선거구가 2곳이 생겼습니다. 인구가 서너 배 많은 동지역에서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들을 휩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 5,600, 700 됐는데 여기 13,000 되는 강남 인구에 명부에서 의원이 배출될 수 있겠느냐? 전혀 안 된다니. 현재 8명인 도시 출신 당선자가 최대 12명으로 늘어날 경우 4만여 명의 농촌 주민을 대표하는 안동시 의원은 4명에 불과해집니다. 반면 인구가 2만 명 안팎인 청송과 영양군에선 각각 6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 경우에 특례 규정을 둬서 최소 의원 정수를 지금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도농복합도시에도 그런 특례 규정을 둬서 이번 선거구 개편이 도농통합 이후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간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대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2인 선거구 27개, 3인 선거구 16개 안을 2인 선거구 30개, 3인 선거구 14개로 조정했습니다. 수정안은 내일 대구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사태 해결에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내일 이사들을 불러 최후 진술을 듣고 이사 해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내일 오후 2시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 5명을 전원 소집해 종전재단 추천이사 3명과 학교 구성원 추천이사 2명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명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이른바 청문인데 관련법에 따라 정식으로 이사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제 의견 진술하고 이제 처분하기에 앞서서 불리익한 처분이니까요. 취소된다는 것이. 청문 결과 현재 이사들로는 사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게 되지만 현 체제대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청문은 또 청문대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또 타결이 되고 하면은 뭐 이번 취소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양측 이사들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선 인사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어서 이사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의 이 평행선이 좁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할청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는 저희들은 없다고 봤습니다. 대구대가 과거처럼 관선이사 체제로 돌아갈지 그 분수령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전국의 25세 이상 59세 이하의 결혼이나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149만 원으로 단절 이전 월급보다 22만 원이 적었습니다. 또 경력 단절이 없는 여성의 월급보다는 55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재취업 여성 가운데 사무직 비율은 16%로 경력 단절 전보다 23%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 판매직이 37%,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42% 등으로 재취업의 질도 열악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울릉군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서는 모레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리고 21일에는 경상북도 독도 사료 연구회가 안용복 활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엽니다. 오는 25일에는 영남대 독도 연구소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독도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학술 대회를 엽니다. 교수와 전문 직업인 등으로 구성된 행복한 부자학회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를 제1회 행복한 부자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늘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교수와 전문 직업인,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는 오늘 시상식과 함께 정기총회와 동계 학술대회도 가졌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유령 오리지널 팀이 이달 27일 시작되는 대구 공연을 앞두고 오늘 오후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갈라 콘서트를 열어 브래드리 틀과 클레어 라이언 등 오리지널 팀 주연 배우들이 참여해 뮤지컬에 등장하는 주요 노래를 선보이고 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공연될 예정이었다가 티켓 판매가 잘 돼 4월 6일까지 공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100여 제곱미터와 섬유 원단,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천장 전선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청송군수가 2016년부터 5년 동안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재유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 소치를 방문했습니다. 한 군수는 국제산악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대회 재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종목의 시범 종목 채택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검정고시를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구미, 안동, 포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응시자는 오는 21일까지 원서를 내면 되는데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 전 과목 응시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검정고시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데 대구는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고사장이 결정되고 경북은 김천소년교도소 등 경북도 내 5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